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이옥은 MBN 골드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제 뒤에 보이는 화면이 키예프 수도 네. 우크라이나의 수도 항공의 실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걸 띄워놓을 정도로 오늘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많이 우리나라 시장을 네.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2650이 깨진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엔 코스닥은 850선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좀 더 견조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세에서도 나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이제 지정학적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가겠냐 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영향권에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상당히 하락이 나왔음에도 우리 시장이 아침에는 좀 견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오늘 밤에 이제 러시아가 전면 침공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수는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이제 군사 작전 선포 뉴스가 나오면서 2% 이상으로 지금 낙폭을 좀 키우는 이러한 흐름이 오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러한 흐름에 따른 그 시장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이 빨리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특히 외국인들이 그동안은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선물, 코스피, 코스닥 이게 모두 매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또 우리 시장의 또 부담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급락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좀 형성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하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빨리 이 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 우리 시장이 나름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은 변동성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들 약간 이제 관망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네. 코스피 200까지 합쳐서 선물세까지 합치면은 1조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상당히 크지만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어떤 포인트, 변동성이 좀 지속되기 때문에 관망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게 저희가 좀 참 힘든 시간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네, 계속 펼쳐지다 보니까 네.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제 어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촉발시킨 게 사실 물가 압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네. 물가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긴축 의지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그렇죠. 네. 어제 시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게 테슬라 같은 네. 고평가, 고밸류에이션 주식들의 변동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첫 번째 새로 고침 주제는 테슬라마저 이게 어쩌면 좀 소위 말해서 우리가 2차 전지나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도주였었던 테슬라가 무너진다면은 한바탕 시장이 조금 네. 더 변동성이 이어질 네. 가능성이 높지 네. 않습니까? 네. 이걸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예전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먼저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나서 네. 그나마 좀 유지됐었던 게 테슬라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의 공장의 지연이 굉장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네. 거품이 붕괴가 시작되는 건지 일단 이 고밸류에이션 주식들에 대한 진단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오늘 그 테슬라가 한 7% 급락이 나왔죠. 일단 이제 오늘 테슬라가 이제 급락이 나왔던 요인을 좀 살펴보면 네. 이제 독일의 기가 팩토리 최종 승인이 좀 지연이 되면서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 지금 이제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이런 경쟁 업체들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포르쉐가 지금 테슬라를 겨냥해서 이제
IPO를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이런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제 테슬라 하면 이제 성장주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이제 계속 갔었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테슬라가 이제 조금 이제 흔들리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테슬라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예. 미국 그 나스닥 지수 흐름을 한번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나스닥은 지난번에 이제 지수에서 13,250이 좀 그 상당히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지수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나스닥 지수가 여기 13,200이 이탈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네. 되면 지금 미국 시장은 좀 상당 기간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까 이제 그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예. 결국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에 이를 촉발시켰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가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성장주에 좀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이런 지금 흐름인데 일단은 나스닥이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주도했었는데 이 자리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스닥 지수는 당분간은 이제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 이제 반등은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은 오늘 하락의 의미는 나는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테슬라 우리가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PR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이 적정 주가 수준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겠죠. 제가 이제 준비한 시기 있는데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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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적정 PR을 정할 때 지금 보시면 이제 분모가 배당 성향이고 예. 분자가 이제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지금 이제 3월 달에 또 이제 FOMC가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나고 나면 이 부분이 이제 또 부각이 될 텐데 만약에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 자극이 되는 게 이제 할인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이제 적정 PR을 얘기했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이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우리가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이 할인율이 우리가 이전에 적정 주가라고 봤던 테슬라 주가가 이제 점점 밑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들어가는 거죠. 저기서 할인율보다 성장률이 잘 나오면은 사실은 네. 뭐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최근에 이제 공장을 짓는 것도 조금 더뎌지니까 네. 그럼 매출액이 안 나올 수 있고 네네. 거기다가 이제 뭐 테슬라 이외의 다른 메이커들도 전기차를 네. 생산하다 보면 네네. 점유율이 하락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그래도 그쵸. 할인율 때문에 하락을 하지만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같아요. 일단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그 미국 쪽으로 그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차 산업을 우리가 이제 매매하려면 이제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 이제 많은 그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거품이 형성이 된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떻게 거품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네덜란드 튤립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 정도가 적정 주가다. 이런 그게 다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어느 외부 충격이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러한 하나의 충격에 시발점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결국 이제 이런 흐름이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가 우리 옛날에는 이 정도면 적정한데 했는데 이게 적정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전체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을 높은 퍼임에도 불구하고 지탱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은 이 부분의 그 간성의 법칙을 깨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 종목에 하나 이제 재편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높은 PER 이러한 종목군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좋은 실적,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차의 앞으로 이제 성장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탱을 했지만 오늘 아까도 이제 오늘 뉴스에서도 보시면 이제 포르쉐도 나오고 그렇죠. 리비안도 있고 누시드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가 적정 주가다라는 생각들이 일단은 좀 약간씩 이탈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또 이게 마침 또 금리 인상이랑 이제 맞물리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우리가 이 테슬라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테슬라처럼 네. 비싼 밸류에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깝고 성장률만 나온다면 뭐 밸류에이션 보지 않고 계속 가는 장일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결국 테슬라마저 소위 말해서 밸류에이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네. 이게 국내 주식에도 영향을 주는 네네. 거죠. 국내에도 네. 사실 테슬라 못지않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꽤 네. 있고 일정 부분 최근에 많은 하락을 겪고는 있지만 여전히 비싼 기업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도 이렇게 고퍼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빠질 수 있는지 아니면 네. 충분히 하락했다고 봐야 될지 이게 참 지금으로서는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에 이제 테슬라가 있다면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이제 그런 흐름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LLF가 올해 그 예상 EPS 기준으로 한 PR이 한 60배 정도 지금 되는 것 같고 대주원자가 한 70배, 그다음에 에코플로비엠은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47배 정도 이 정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산업 자체가 정상적이었다면 이 정도의 우리가 이제 PR을 받을 수 없었던 건데 워낙 이제 전기차 자체의 지금 성장성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실적도 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가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전에는 이제 그게 아까도 이제 제가 그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했던 적정 주가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이번에 이제 테슬라의 그 나스닥 지수의 급락과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급락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우리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결국은 너무 성장주도 좋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도 올랐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 소재가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임주 최근에 뭐 NFT 뭐 이런 종목들도 이러한 흐름에 개편이 되겠고 주식시장이 이게 간성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지나치게 이제 이어지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깨졌을 때 이제 새롭게 바뀌는 그러니까 요런 변곡점을 우리가 좀 잘 보신다면 앞으로 물론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 좀 네.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반대로 저평가, 흔히 네. 우리가 저퍼주라고 할 수 있는 네. 부분들, 저퍼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눈여겨볼 만하지 네. 않을까. 그러면 눈여겨볼 만한 저평가주? 혹시 뭐 시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되려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나서는 또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네.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네. 이제 저평주들이 또 관심을 가질 텐데 네. 어디에 또 초점을 줘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쪽 이제 성장주가 이제 했으면 이제 네. 반대로 이제 반작용이 그렇죠. 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게 꼭 저퍼주라고 보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을 갖췄는데 지금 이제 이 PR이 너무 과도하지 않는 이런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저퍼주 얘기하면 일단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경기 민감주죠. 우리가 이제 그 할 때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이번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후에 아마 이제 시장에 새롭게 이제 재편이 된다면 네. 이쪽 요즘 이제 뭐 조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될지는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그래도 이제 성장주가 그래도 좀 낫지 않냐. 그렇다면 예. 퍼가 좀 나름대로 적정한 수준에 있으면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IT. IT. 예, IT가 일단은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폴더블 관련 주들이 상당히
시장이 어려운데도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반도체도 뭐 이런 그 종목군에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죠. 예,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풍력주가 이제 작년에 성장성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소재만큼 아주 높게 형성됐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근데 지금 올해 이제 실적이 안 좋으면서 지금은 거의 제조업 정도의 PR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성장성을 갖췄는데 일단 PR이 좀 낮다면 풍력이 이러한 2차 전지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작년이 2차 전지 소재였다면 올해는 반대로 성장주에서 많이 이제 거품이 꺼졌던 네. 풍력주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저포도- 두 번째 새로 고침 네. 넘어가기 전에 네. 네. 강성호 아나운서 우리 맞아요. 지금 이벤트 네. 진행 중이라서 네. 이벤트 일단은 제가 아까 식스팩을 하고 나오는 사이에 댓글을 사볼님께서 뭐 하나 올려주셨어요. 지금 예. 유엔에서 푸틴이 러시아나 푸틴을 조롱하면 혼내주겠다고 하던데 강성호 네. 하나 잘 가요 이렇게 댓글을 옮겨주셨어요. 만일 제가 내일 방송에 안 나오게 되면 인터폴에 신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외에 센스 있는 댓글도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자, 낭만 꼴뚜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푸틴 너 풋들고 있지. 푸틴이라서 예, 너 푸틀고 푸틴, 있구나. 너 풋들고 있지. 이렇게 라임을 착착착 살려주셨거든요. 네. 뭐야, 캔디님도 올려주셨어요. 캔디님은 거의 뭐 힙합 벌스로 사용해도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푸틴, 푸딘 your words. 라고 얘기를 딱 해주셔서 푸딘, 너무 푸딘. 센스 있게 집어넣어라 이제 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아직 시간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푸틴에게 한마디 계속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일단 WS 리프레시 끝날 때 치킨 하나 추첨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푸틴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변동성 얘기는 했지만 또 이제 두 번째 세로 고침에서 얘기해 볼 거는 네. 우리가 그래도 좀 시차가 발생을 하고 나서 네. 이런 좀 어려운 구간을 좀 견디고 나면 이 자막에는 대륙풍이라고 나간 게 뭐냐면 이 대륙에서 불어오는 훈풍, 네. 중국 얘기를 하고 네. 싶어서 그런데요. 중국이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 3월 네. 4일, 그러니까 3월 5일, 6일로 저는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네.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도 끝났고 물론 패럴림픽도 이제 조금 있으면 네. 시작은 하지만 네. 슬슬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불러 일으킨 변동성을 네. 중국이 좀 잠재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1990년대 초인가요? 네. 네. 그때 이제 이머징 시장이 확 떴던 올랐을 때. 예, 이 시절이 있었죠. 그때 이제 보면은 미국 시장이 빠지면 이머징 시장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오르면 이머징 시장이 빠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간 시소식으로 움직였던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그 미국 시장 쪽으로 좀 상당히 과도하게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주라는 하는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PR이 좀 많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네. PR이 그 미국 시장이 이제 그 좋았을 때 올랐던 이런 이제 그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오르면 떨어지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빠지면 우리도 빠지겠구나. 뭐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항상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는 미국 시장이 오를 때 우리 시장이 빠지기도 하고 예. 미국 시장이 빠질 때 우리 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구간마다 디커플링도 있고 커플링 됐을 때도 있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최근에 이제 그 오늘은 이제 우리 시장이 좀 힘없이 빠지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그 최근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좀 약세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나름대로 선방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홍콩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알겠지만 홍콩 같은 경우가 어제는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 다 약세였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이제 경기 부양책 이런 소식이 아마 홍콩 증시를 좀 많이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작용이 있으면 이제 반작용이 있듯이 그동안 이제 너무 미국 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연준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와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이 부분의 변화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익숙했던 이 패턴들이 어떤 하나의 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부분은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발표하면서 예. 지금 그 나름대로 물가도 어느 정도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하고 좀 다른 그 통화 정책을 가고 있었죠. 예. 작년에 완화 정책 갔을 때 이제 긴축으로 갔고, 올해는 이제 미국이 이제 긴축으로 가려니까 이제 약간 완화 정책 쪽으로 가면서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러한 이제 중국이 그 완화를 갔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자금의 어떤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또 위안화가 또 강세예요. 예. 이런 흐름 결국 보여준다면 그동안은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한계점에 약간씩 이제 오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이제 오랫동안 좀 쉬었던 중국 쪽이 새롭게 좀 올라올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흐름이라면 아까 앞에서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예. 이 중국 중심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가 또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뭐 네. 지금은 러시아가 지배하는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지만 되려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미국으로만 올랐었던 네. 미국으로만 갔었던 자금들이 되려 우리 이머징 쪽으로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이머징 쪽으로 올 수도 있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전환점을 중국이 마련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불거지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제 뒤에 화면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네. 지금 키예프의 이제 상공이에요. 이제 날이 네.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접경 지역인 돈바스 쪽이 네. 아니라 키예프 쪽에, 그러니까 키예프 쪽에서의 어떤 공격이나 어떻게 보면 접전이 있다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시장에서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저희들이 보는 화면상으로는 좀 키예프 쪽에서의 뭐 공습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우려하는 일들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섣불리 예측과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러시아 측면에서도 이제 어떤 돈바스나 친러 지역까지만 좀 진출을 하고 벼랑끝 전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전제를 어떻게든 끌어내려는 그런 전략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랬을 때는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중국에서의 훈풍이 네. 되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특히 네.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미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들어올 개연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렇다면 대륙발 훈풍, 지금부터 그 투자 유망지를 찾아봐야겠죠. 지금은 네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때 네네. 요거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중국 관련주 그러면 이제 조선철강 뭐 해운 뭐 이런 식이었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 쪽.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붙는 게 이제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서 만약에 이제 훈풍이 좀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조선주는 이제 올해 이제 실적도 같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지금 해가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고 해운은 여전히 뭐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지금 업황 환경 자체가 좋죠. 그다음에 이제 철강은 이제 우리 가장 이제 중국에서 소비가 큰 가장 큰 시장이 이제 중국인데 아무래도 예. 이제 중국이 움직이면 이 철강 쪽의 어떤 펀더멘탈의 상당한 개선이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 쪽에서 훈풍이 들어온다면 철강, 조선, 해운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미중 패권 간에 지금 중국이 가장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지난번에 또 이제 제가 반도체 봤을 때 중화권 관련돼 있는 반도체를 좀 보자 그랬는데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 쪽에서 훈풍이 좀 들어온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철강, 조선, 해운 뭐 이런 반도체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강성환 계속해서- 아나운서님, 예. 네, 계속해서 저 이벤트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박필립님께서 네. 있어요. 이름도 외국인이셔가지고 필립.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박필립님이 지금 장모님의 나라가 위험하다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시나요? 야. 우크라이나의 미인들이 진짜 예전에 아. 그런 내용도 네. 많았죠. 뭐 맞습니다. 바가는 농부가 네. 뭐 김태희보다 예쁘다. 뭐 이런 아, 얘기도 맞아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진짜 박필립님 필립이어서 네. 뭔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여러 가지 또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네. 디보스님께서는 아마 아시고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이 성대모사를 좀 요구하지 않았을까. 푸틴에게 제발 그만해. 우리 다 죽어. 이를 요구하신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또 이런 걸 살려드려야죠. 제가. 그렇죠. 이런 것도 살려드리고 네. 여러 가지 좀 읽어봤는데 저는 아까 네. 푸틴 너 푹 타고 있지. 이 아, 댓글이 네.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푹 들고 있다. 낭만꼴뚜기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낭만꼴뚜기님 당첨되셨으니까 오늘 아무래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치킨으로 좀 마음도 위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2-20-4855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가지고 치킨 예. 교환권 받아가시고 이렇게 힘든 장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 리프레시는 웃음과 인사이트 모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힘든 장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좀은 이렇게 활기차게 움직이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내일부터는 또 다른 또 모멘텀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하락장에서 버티는 게 시장을 떠나는 것보다 버티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